근데 가출했을 때 두렵지 않았어요? 엄마가 고등학교 때 사준 가방이거든요. 네. 이거 하나 들고 가출했어요. 엄마 아빠는 그냥 대학교만 열심히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와서 내가 보여주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21살 때부터 가출을 반복하기 시작했죠. 4인 쉐어하우스 살 때 2층 침대를 썼었어요. 그래서 제 공간이 이제 여기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되게 좁고 지금 이불도 없잖아요. 실제로 저 처음 살 때는 이불 없이 잤거든요. 뷰도 엄청 좋습니다. 네. 낭만 있는 공간이라. 근데 여기 성균관 대학교 이렇게 입학하기도 엄청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10대 때 그냥 건강을 해치면서 이제 입시를 했죠. 그래서 더 20살 때 허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가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대학에 잘 가야겠다 생각한 건데 막상 대학교에 오니까 그 다음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노트북을 켜면은 제 업무 공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진짜 이게 2천만 원을 버는 거가 맞나요? 그렇게 쉽게 버는 돈이 아니라서. 제가 뭐 홈택스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벌고 네, 세금도 열심히 착실하게 내고. 잠깐만, 2천 맞네요?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예요? 이게 완성되었다고. 제가 인터뷰한 지 지금 4분 됐거든요? 네. 4분 만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진짜요? 네. 보시면 이렇게 대회 소개부터 와 뭐야? 날짜까지 뭐 스크롤 내려라, 참가 신청해라 이런 이미지도 자기가 만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대회 개요 이런 것들도 해주고.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디자인 판매해서 돈을 벌고 있는 홍아린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학생이신 거예요? 지금 4학년, 대학교 4학년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지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살고 일도 네. 하고 네, 대학교도 근처여가지고 여기서 자취하고 있어요. 보시면 되게 누추한데 또 원룸이다 보니까 엄청 작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잘 된 지 막 얼마 안 돼가지고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저는 지금. 대학교 다니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쵸. 대학교 다니면서 해가지고 사실 여기 집 구한 것도 보증금 열심히 혼자 모으고 해서 온 거라 저한테는 작지만 너무 소중한 집입니다. 그러면 제가 좀 어떻게 지금 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작업 공간이 여기여가지고 여기에서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사업을 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20살 때 딱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본 경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일단 뭐라도 시작해보자. 내가 돈 벌 수 있는 거 하나라도 해보자 하면서 정말 작게 도전해보고 이제 20살, 21살, 22살에는 계속 실패했던 것 같아요. 큰 돈도 막 못 벌고 그냥 울면서 작업하고 근데 이제 이번 연도부터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이런 걸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많이 점점 우상향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성장 단계다 보니까 작년에는 사실 매출이 막 크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번 달에는 2천만 원 매출해서 감사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가출했다고 들었는데 가출했죠. 제가 지금도 진행 중인 거죠? 그럼? 지금은 이제 엄마 아빠가 아는 상태지만 처음에 집 나왔을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엄마 아빠 자는 새벽에 나왔어요. 무슨 자신감? 이게 저는 제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그냥 대학교만 열심히 다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나와서 내가 보여주고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21살 때부터 가출을 반복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반복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실제로 돈을 못 벌어서 다시 집에 돌아갔기 때문에 반복이었다. 그러면 가출을 했을 때 얼마 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거의 한 100만 원도 없었어요. 진짜 저는 월세 낼 정도 비용만 있으면 가출했는데 그 쉐어하우스는 장점이 보증금이 없어요. 뭐 2인 쉐어하우스도 살아보고 6인 쉐어하우스도 살아보고 그렇게 쉐어하우스를 이제 다녔는데 보시면은 이게 제가 4인 쉐어하우스 살 때 2층 침대를 썼었어요. 그래서 제 공간이 이제 여기밖에 없었어요. 여기는 되게 좁고 지금 이불도 없잖아요. 실제로 저 처음 살 때는 이불 없이 잤거든요. 뭔가 이렇게 살고 처음부터 홈페이지 못했거든요. 이런 그림 그리는 것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공예품도 만들고 하나도 안 팔렸죠. 그래서 엄마 아빠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걸 보여주면서 야 돈을 벌어오겠대. 그럼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냥 이 시간에 공부나 하지. 왜 그러는 걸까? 이랬어요.
근데 이런 시기가 있다 보니까 아 이런 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구나를 되게 많이 느껴서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지? 하면서 유튜브에 쳐봤어요. 디자인 부업, 디자인으로 돈 버는 법.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아는 로고라든지 패키지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20살 때부터 누가 홈페이지를 만들 줄 알겠어요.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하나씩 공부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홈페이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만들 수 있는 툴이 많은데 저는 프레임워크 가장 쉽더라고요. 보시면은 퀄리티가 이런 무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핵심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되어 있어요. 프레이머라는 제작사에서 야 우리 걸로 제발 좀 만들어줘라 해서 이런 것들이 무료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료 템플릿을 써가지고 이제 바꾸기만 하면은 이제 고퀄리티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홈페이지 디자인이 가장 간단하거든요. 사실 많은 디자인이 들어가면 오히려 안 좋아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텍스트랑 이미지만 있어도 이제 훌륭한 홈페이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 작업 되게 많이 해봤는데 훨씬 좋은 게 로고를 예시 들면 그냥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시고 그걸 맞춰드리기도 힘들고 그럼 그것도 뭔가 이런 식으로 템플릿화가 안 돼요. 로고는 직접 만들어드려야 되는 거지. 근데 홈페이지는 이제 들어가는 섹션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만 잘 지키면 되는 디자인이라 훨씬 쉬운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나 이런 거는 없었을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의뢰를 받아서 따낸 거예요? 이걸 봤을 때 텍스트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이러잖아요. 이게 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려고 하지 않고 디자인만 만드는 거예요. 크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진짜 핵심 꿀팁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멋진 전문가님들이 이렇게 홈페이지 레퍼런스를 이렇게 따놔요. 그러면은 이것만 만들어요. 전 실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아는 대표님께서 그럼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 볼래? 내가 맡길게 해서 그때 이제 열심히 유튜브 찾아가지고 처음으로 작업했었는데 그렇게 한번 하고 나니까 진짜 별거 없는 거예요. 아 정말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는데 따왔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포트폴리오도 사실상 제대로 없었던 거죠. 실제로 저는 그거를 최종적으로 납품을 했고 대표님께서 만족하셨기 때문에 홈페이지 만들고 짜잔 끝 하고 작업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홈페이지를 좀 써먹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잘한 디자인 작업 이런 것들도 필요한데 그럼 굳이 그걸 다른 디자이너나 영상 작업자를 찾을 필요 없이 해주세요 하는 거죠. 지금 매출이 우상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게 일회성이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홈페이지 작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들도 저한테 맡기다 보니까 쌓이고다 보니까 이제 저번 달 매출이 다행히 6천이 나올 수 있었던 거. 단가들은 어느 정도예요? 저는 이제 저도 아마 크몽이라는 사이트의 평균적인 단가일 것 같아요. 보시면은 되게 단가가 다양한데 홈페이지 맞춤 제작해서 보시면은 프리미엄은 거의 1,000만 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단가 자체가 엄청 높고 상세 페이지를 쳐볼게요. 그러면은 제일 비싼 것도 5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세 페이지는 이미지도 많고 텍스트도 많고 레이아웃도 다 달라요. 근데 이거보다 이 홈페이지가 단가가 더 높아요. 이렇게 한번 스크롤 내리면 끝인데 근데 이게 더 많은 기능을 담기 때문에 단가가 높을 수 있는 거예요. 단가가 높아버리니까 당연히 저 입장에서는 홈페이지라는 게 이득이다. 아 근데 가출했을 때 두렵지 않았어요? 무서웠죠. 근데 무서움보다는 저에 대한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엄마가 고등학교 때 사준 가방이거든요. 네. 이거 하나 들고 가출했어요. 뷰도 엄청 좋습니다. 네. 낭만 있는 공간이라. 근데 여기 성균관 대학교 이렇게 입학하기도 엄청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10대 때 그냥 건강을 해치면서 이제 입시를 했죠. 그래서 더 20살 때 허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 가려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대학에서 잘 가야겠다 생각한 건데 막상 대학교에 오니까 그 다음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다짐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제 옛날을 회상하고 있는데 전 진짜 막 돈에 미쳐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미쳐 있었던 거예요? 돈이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안정적으로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막상 돈이 없는 상태인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돈을 되게 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대학교 때 또 누릴 수 있는 경험치가 조금 맞아.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좀 생각도 들어가지고. 일단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코로나였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일단 비대면이었고 MT나 뭐 주로 하는 축제나 뭐 동아리 활동 이게 다 금지되었어요. 네네네. 놀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드는 환경이었고 어떻게 노는지도 잘 몰랐어요. 저는 대표님들이랑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이런 작업도 하고 저런 작업도 하고 하면서 이런 대표님은 이런 걸 원하시네? 아 여기 담당자님은 이런 스타일이시네? 이러면서 사회를 더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사회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생존력이 많이 올라갔지 않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그거를 30대 되면서 느꼈거든요. 또 이제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돈에 대한 갈증이 너무 심해졌는데, 아니, 대표님 그런 건 아니신데. 저는 진짜로 일찍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자금이나 이런 것들 20대 네. 초반에 쳐봤어요. 네. 근데 뭐 억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했어요. 아, 내가 결혼하려면 야 2억은 있어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모으면 2억이 될까? 이런 걸 계산한 거예요. 근데 한 달에 150만 원 저축하기도 힘들잖아요. 저는 150만 원 벌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10년을 열심히 100만 원씩 50만 원씩 모아야지 2억이 될까 말까더라고요. 10년을. 그러면 저는 이제 20대가 아니잖아요. 30대인데. 그래서 그때 약간 뭐지? 세상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딱 노트북을 켜면은 제 업무 공간이 됩니다. 아, 어디든 가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진짜 지하철에서 해도 되고 길 가다가 갑자기 벤치에 앉아서 해도 되고 예. 그게 진짜 장점인 것 같아요. 전 실제로 일하다가 급한 일 생기잖아요. 그럼 냅다 노트북 열어요. 근데 이게 또 장점일 수도 있는데 항상 일 생각을 좀 많이 하겠네요. 아, 근데 저처럼 안 해도 돼요. 저는 욕심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욕심이 없었으면은 그냥 부업으로 100, 200만 원 벌면서 그렇게까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이게 2천만 원을 버는 거가 맞나요? 그렇게 쉽게 버는 돈이 아니라서. 제가 뭐 홈택스를 보여드려도 될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벌고 세금도 열심히 착실하게 내고. 잠깐만, 2천 맞네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게, 아까 전에 이제 뭐 크몽이나 뭐 이런 걸로도 이제 만드는 건데, 사실 홈페이지를 부업으로 한다는 것은 대표님은 되게 좀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아유, 구조를? 아닙니다. 저도 진짜 어떻게 돈 벌지 모르겠을 때 유튜브라는 책 보면서 했고, 그 중에서 홈페이지가 좋다는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냥 냅다 공부해봤어요. 만들어보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했는데, 이제 제가 뭔가 창업이 1년 하고 창업하고 바로 잘 된 게 아니라 이번 연도부터 잘 된 이유는 AI를 정말 많이 접목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1인이 아니라 AI로 기획자도 되기도 하고 마케터랑 일하기도 하고 뭔가 개발자랑도 일할 수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왜 AI를 어떻게 접목해서 기획을 짜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간단한 게 저는 GPT에서도 막 모아넣어서 작업하거든요. 그러면은 GPT도 뭐 쇼폼, 광고 제작, 운영 매니저, 고객 응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 AI 봇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AI가 진짜 별거 없는 게 링크만 클릭할 수 있으면은 바로 들어가서 써볼 수가 있어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눌러.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짜주는 거죠. 그럼 제가 버튼 한 번만 눌렸더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얘가 알아서 찾아줘요. 막 찾아봐요.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듯 팀원한테 얘기하듯 상사가 돼서 시키면은 얘가 엄청 똑똑한 부하 직원이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것도 찾아주고 이런 것도 찾아주고. 이거 그러면 너무 쉬운 일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줘도 되나요? 아, 근데 이게 보통 AI 쓴다고 하면은 뭐 챗GPT를 생각하신다든지 그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인데 사실 그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이 AI랑 이 AI를 같이 결합해서 같이 합심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이 있고 그건 사실 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 알려준다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까 명령했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디자인하고 기획하고 개발까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네. 좀 중간중간 네. 이렇게 수업 받다가 네. 이렇게 작업하고 하시는 거네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얘한테 맡겨놓고 수업 들으면 돼요. 얘한테 이제 시킬 거를 딱 이거 해, 이거 하고 있어, 넌 저거 하고 있어 한 다음에 저는 수업 듣고 나면은 뭐 디자인 작업도 해줘, 기획도 해줘, 다음은 어떤 거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보고해 주니까 병행이 가능한 거죠. 대표님이 생각했을 때 이 홈페이지 부업이라는 게 어떤 매력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 디자인 부분 말고도 이커머스도 해보고 플리마켓도 해보고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것도 해보고 했는데 홈페이지가 좋은 점이 단가가 가장 높다는 게 있고 홈페이지 제가 이거 만드는데 얼마 안 들었잖아요. 시간도 별로 안 들었는데 돈이 안 들었어요. 예를 들어 재고를 사야 될 수도 있고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전 노트북 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고 사실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치킨값 정도? 그거면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대학교 입학했을 때는 좀 어땠어요? 아, 저는 너무 설렜죠. 행복했죠. 근데 행복이 한 달이 안 가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뭐 대학교 다니다가 인턴도 들어가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야기 나누면 알다시피 돈 버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턴 생활하면서 배울 수 있겠다 생각하고
한 3학년 때 인턴 생활을 6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턴 생활 잘하다 보니까 정규직 전환도 됐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쓰는 거를 내 업무에 하면은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루에 9to6를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9to6를 회사가 아니라 나의 업무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온전히 제가 하는 그런 시간이나 노력들이 제 업무를 위해서 쓰이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이 초반에는 돈을 못 버셨잖아요. 딱 벌어갔을 때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기존에 제가 하던 디자인은 몇십만 원도 큰 돈이고 몇만 원도 되게 많았고 했는데 홈페이지 딱 계약했는데 몇백인 거예요. 그때 진짜 그냥 희열감이 엄청났죠. 이게 되는구나. 역시 나야 하면서 막. 근데 초반에는 잘 안 됐을 거잖아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안 될까? 이런 시기는 좀 없었던 거예요? 엄청 많았죠. 거의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까지 안 될까 하고 놔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지?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안 될까 하고 울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를 같이 생각했어요. 이번 연도에 뭔가 매출도 올리고 다양한 거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고민하고 실행해보고 아 이게 되는구나 하는 되는 방법들을 알게 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돼요? 제가 또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공유 오피스에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대표님 이제 완전 직장인 같아요, 느낌이. 네, 이제 그렇게 그냥 하면. 직장인이죠. 직장이랑 다른 거는 내가 오늘 일을 할까? 이런 걸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말에 일하면은 다음에 평일에는 놀러 가야지 이런 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홈페이지를 만들면 이게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이게 홈페이지가 성금을 받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성금이나 이런 것들 잘 몰랐었거든요. 이제 돈을 받고 해야 되는 이유가 돈을 내야지 대표님들이 소통이 빨라져요. 일단 성금을 받은 후에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니즈에 맞춰서 해주는데 어떤 걸 원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팅해놓은 게 이렇게 대표님들이 뭘 원할까를 사전 인터뷰지를 만들어놨어요. 프로젝트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완료가 필요한 시점, 필요한 기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체크하면은 아 이런 거 필요하시구나 이런 거 바로 파악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만들어진 것도 보니까 퀄리티가 되게 좋아가지고 그렇죠. 디자인 감각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지. 물론 디자인 능력도 있으면 좋겠지만 아이맵이라는 사이트에서 템플릿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때 중요한 점이 나의 생각을 넣지 않는 거. 여기 있는 이제 템플릿을 다 쓸 수가 있는 것이어서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기서 정해준 거잖아요. 이제 정해진 틀을 잘 사용을 하면 되는 것이니 이것도 보면 디자인이라기보다 그냥 글을 잘 담는 거여가지고 오히려 쉬워요. 근데 이거를 왜 회사에서 하면 되는데 왜 대표님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AI라든지 디자인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합해서 쉽게 만들지만 실제로 대표님들은 제가 쓰는 디자인 툴이나 AI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PD님께서도 이거 모를 때는 홈페이지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되게 기업들이 하는 거지 개인이 어떻게 해? 그 그쵸. 생각은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시니까 생각보다 간단해서 당황스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돈 벌어야겠다. 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진짜 간단하거든요. 고등학생은 대학교가 어렵게 느껴지고 초등학생은 중학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게 모르니까 그런 건데 진짜 알고 나면 별거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우고 나면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점이 나중에 제가 또 다른 사업을 한다 해도 그냥 제가 홈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것도 팔아보고 저것도 팔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고 그런 거 측면에서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그 능력 자체가 되게 쓸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대표님은 지금 2천만 원 벌지만 한 100만 원 정도 버는 것은 그렇게 저는 어려워 보이진 않거든요. 좀 노하우나 이런 거 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결국 영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커뮤니티를 공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미 홈페이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아져 있는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바로 제안을 해버린다면 훨씬 더 빠르게 거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외주를 구하는 그런 카페예요. 근데 여기다가 홈페이지를 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글이 엄청 많아요. 이게 다 홈페이지 관련된 글들인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메일까지 알려주시잖아요. 여기 바로 제안하는 거죠.
엄청 간단하지 않나요? 마라톤 관련된 홈페이지도 있네요. 이 마라톤으로 한번 대표님 어떻게 만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요청사항 이미 다 작성을 해주셨어요. 이거 복사를 할게요. 실제 작업에서도 저런 식으로 대표님들께서 원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잘 따르기만 하면 돼서 백사장에서 열리는 특별한 마라톤 대회를 위한 홈페이지 와이어프레임 만들어줘, 이렇게 어떤 게 필요한지 알려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아이가 고민해서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또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금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연과 함께 달리는 오직 하나의 경험, 백사장 한가운데서 느낀 젊음과 에너지, 이런 레이아웃이라든지 보면 로고도 나쁘지 않죠. 저 제안서를 보고 이걸 보내버리는 거예요. 대표님 이렇게 만드셔야 된다고. 그럼 저 같으면 바로 계약할 것 같아요. 대표님 초반에 저한테 보여줬을 때는 그림 그리거나 이런 걸로 맞아요. 디자인을 팔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실은 시간적인 거 들었을 텐데 훨씬 힘들었죠, 그림 그리는 게. 굳이 뭐 상세 페이지 하는데, 광고 소재 맡기는데, 홈페이지 하는데, 뭐 자잘한 영상 편집하는데 각자 맡기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한 사람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면은 그 사람한테 맡기고 싶잖아요. 제가 그 차별점을 만들어 볼 수 있었어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얘가 더 잘 만드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이게 완성되었다고. 제가 인터뷰한 지 지금 4분 됐거든요. 4분 만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진짜요? 네. 보시면 이렇게 대회 소개부터 와 뭐야? 날짜까지 뭐 스크롤 내려라, 참가 신청해라, 이런 이미지도 자기가 만들어준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대회 개요 이런 것들도 해주고, 이제 현재 신청 현황 이거 생각 못했는데 만약에 이게 499명이야 하면은 빨리 해야겠네 하잖아요. 사실 마라톤 홈페이지 만들고 싶어도 이걸 생각 못 할 수 있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걸 제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얘한테 그냥 생각해라 하면은 생각해주니까 이걸 보고 대표님이 저한테 맡기고 싶어지지 않을까요? 뭐야, 얘 마라톤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난 아이인데 이 디자이너 뭐지? 얘랑 해야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부업으로 접근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일단은 제가 해본 결과 뭔가 본업이 있다든지 공간 제약 없이 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사실 홈페이지는 새벽에 만들어도 되고 아침에 만들어도 되고 밥 먹으면서도 만들어도 되고 점심에도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뭔가 시간도 굳이 제약을 없이 하고 싶은 분들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께 진짜 최적화된 것 같아요. 대표님 촬영하시면서 좀 어떠셨을까요?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사실 달리다 보면 까먹고 그러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그때 이렇게 했었지,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겨보게 돼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1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고 싶으신 거예요? 일단 지금은 제가 1인이지만 앞으로는 팀을 꾸려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디자이너분, 뭐 편집자분, 기획자분 이런 게 아니라 저처럼 뭔가 다양한 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더 큰 거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이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이제 대표님들 매출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사실 그런 매출들이 쌓이다 보면은 저도 그 매출을 만드는데 일조한 거잖아요. 뭔가 100억 매출을 내는 회사를 한 10개는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내고 창출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한 저는 요즘 20대 분들이 좀 생각하는 것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이제 코로나도 되게 겪어서 경험이 많이 없는 20대를 살아가고 계신 것 같아요. 20대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좀 남기고 싶은 말이 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시대가 바뀌었다는 말을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뭔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굳이 뭔가 어디를 가야지 경험을 할 수 있고 어디를 가야지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튜브만 봐도 배울 수 있고 책만 읽어도 배울 수 있고, 이제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라도 먼저 배워보는 거죠. 나를 위해서 뭔가를 배워본다든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뭐 블로그를 하나 써보는 거, 인스타그램 하나 올려보는 거, 요즘 스레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스레드를 운영해보는 거, 뭔가 내가 혼자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직접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은 20대를 좀 어떻게 좀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처럼 계속 도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뭔가 이 도전이라는 게 재밌더라고요. 처음부터 잘하진 않겠지만 뭔가 내가 스스로 생각해보고 결과를 만들어보는 게 재밌어서 저는 직접 실행해보고 부딪혀보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20대에 최대한 즐기면서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좀 있을까요? 이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뭔가 인터뷰하면서 계속 도전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작년에 했을 때보다, 재작년에 했을 때보다
도전하고 시도해보기 너무 좋은 시대가 됐거든요. 사실 AI를 해서 며칠 걸리고 이제 몇 시간만 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거창한 거 할 필요 없이 작은 거 하나라도 시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배우는 거나 뭔가 시도해보는 거를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행해보는 게 어떠실지.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과 시간이 들지 않아요. 가출을 처음 이제 시도했었던 과거의 본인한테 아, 좀 한마디 남겨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멋지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시도해보고 실행해본 거에 대해서 멋있다, 더 해라 라는 말 해주고 싶어요. 홍아린 대표님 더 대박 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